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복합위기로 중소기업계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건데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어렵게 들어선 연동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신아름 기자, 이지양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중소기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도입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납품대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법안이 담긴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제조 비용이 높아졌는데 납품 대금은 그대로여서 물건을 팔아도 수익이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중소인쇄업체를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한 해 종이와 잉크 가격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그 전의 계약 금액으로 그대로 발주가 되면서 물건을 팔면 팔수록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부담을 넘어서 존폐의 위기까지 가고 있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예.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계 14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 후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제화가 이뤄진 건가요? 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제 농산물 가격과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요. 또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고 또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대로 물거품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새로 취임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경기 불황 시그널까지 겹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았는데요.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 결과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올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30회 이상 전국 로드쇼와 또 시범 운영 확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리고 또 구체적인 시행년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영 장관의 계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끝났으니까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한 시행령도 조만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각계에 있는 목소리를 조금 더 담고자 지금 시즌2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TF2를 오늘 드디어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의 목표가 6,000개사입니다. 그래서 6,000개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 로드쇼가 30회 이상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이번에는 신아름 기자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제도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기업들이 받는 페널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된 내용을 보면요.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돼서 10% 이내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양측이 협의해서 납품대금을 정해야 합니다. 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를 위탁할 때는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약정서에 기재해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 조항도 있는데요. 기업의 탈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 참여율은 어땠나요?
네, 지난해 9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연동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상시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 위탁기업 47곳, 수탁기업 345곳으로 총 392곳이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기업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롯데 등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장관 표창 등 정부 포상과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시범 운영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지한 기자한테 또 질문을 해볼게요. 지난달에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확산을 알리는 그 로드쇼가 시작됐는데 로드쇼 개막식에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대거 불참했다고요? 네, 지난달 8일에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가 열렸는데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협단체들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단체들은 대거 불참을 했는데요. 대연상경회의소와 또 정경련, 또 한국경영총협회 등입니다. 이 단체들은 앞서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 보호 취지를 역행할 수 있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또 이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둔 그 예외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며 불만을 하기도 한다고요. 네, 납품대금 연동제 조항을 좀 살펴보면요.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상세히 들여다보면요. 소계약과 단기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기업이 수탁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도록 강제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합의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신 기자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상생협력이라는 의미가 크지만 한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네, 우선 납품대금 연동 조건이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국한돼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대부분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하도급 공사처럼 노무 비용이 높은 업종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좀 더 이슈가 된 측면이 있긴 한데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금형과 주조, 용접 같은 그런 뿌리 기업들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재료비뿐만이 아니라 노무비와 공과금 등 기타 경비 변동분도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독소 조항을 악용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직권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조사와 처분권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하는 안도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복합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